피습 사건을 계기로 기세가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보다 쉬운 상대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루 만에 700억 원의 기부금을 몰아주며 해리스의 등판으로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영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은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줍니다. TV 토론이후 실시한 11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내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의 격차는 1.5%포인트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작았습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선 1%포인트 차로 트럼프를 따라붙었고 버지니아에서는 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인도계 흑인 여성으로서 백인 남성인 바이든보다 유색 인종과 여성, 젊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짧은 정치 경력으로 비교적 민주당 세체가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반트럼프 연합의 뜻을 같이 하는 구공화당 인사들이라든지 해리스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59살이란 해리스의 나이도 무기입니다. 바이든의 중도 하차로 역대 최고령 대선 후보란 타이틀을 넘겨받은 78살 트럼프에게 역공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로운 희망은 기부금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사퇴 직후 민주당에는 5천만 달러, 우리 돈 700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 대선 이후 하루치 최대 금액입니다. 열광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와 달리 바이든의 부통령이란 꼬리표가 발목을 잡을 거란 평가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또 국경 실패 같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든보다 백인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숙제입니다.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백인 남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렇게 후보에서 사퇴한 바이든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구원투수로 나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해리스는 미국 최초의 흑인, 또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인데 여기에 더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란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스탠퍼드대 교수였던 아버지는 자메이카계 흑인, UC 버클리 연구원이었던 어머니는 인도계입니다. 카멀라라는 이름도 연꽃을 뜻하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따왔습니다. 해리스는 흑인 여성으론 처음으로 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을, 2011년엔 캘리포니아의 법무장관이자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이내 정치에 입문해 2017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됐고 지난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법조인 출신답게 날카로운 언변은 해리스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2020년 대선 전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당시 후보를 쏘아붙여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I do not believe you are a racist. Do you agree today that you were wrong to oppose busing in America? Then, do you agree? 그런 해리스도 부통령이 되고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Do you have any plans to visit the border? We are going to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So this whole thing about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말실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미했을 당시 악수한 뒤 바지에 손을 문질러 외교 결례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2022년 우리나라에 왔을 땐 북한과 남한을 혼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리스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유색 인종 여성 후보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 선언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권 주자로서의 첫 날을 보냈습니다. 당내 인사들 대부분이 지지를 표하면서 사실상 다음 후보로 확정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미 대학 스포츠협회 우승팀 축하 행사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델라웨어에서 자가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한 건데 사실상 민주당 대권 주자로서의 첫 행보였습니다. 연설도 자신을 다음 대선 후보로 지지해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사로 채웠습니다. And I wanted to say a few words about our president.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여전히 절차적인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지지를 표하면서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지지를 선언했고, 해리스 부통령의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되던 게빈 뉴섬, 그레첸 휘트머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도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만 여전히 누구를 지지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선거 캠프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직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하루가 지났고 105일이 남았다며 우리는 함께 이길 거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새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자신의 부통령 후보도 지명해야 하는 해리스에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운명의 105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